대표님, 오늘 주제는 사업용 카드 잘 쓰는 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업용 카드를 잘 쓰면 뭐가 좋은가요? 자, 오늘 주제는 사업용 카드로 정해봤는데요. 사업용 카드 잘 쓰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이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꽤 많이 아낄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는 세무조사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별로 카드 관리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개인 사업자 카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개인 사업자는 그냥 대표자 본인 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국세청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법적 효력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새 카드를 만드실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카드 중에서 포인트라든지 캐시백이 잘 나오는 카드, 그리고 혜택이 좋았던 카드들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오케이인데 사업을 하시게 되고 뭔가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카드로 이제 사업용으로 쓰실 카드를 발급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개인 사업자는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네요. 등록만 하면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나요? 사실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사업용과 개인용을 구분 없이 같이 쓰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어쨌든 저희 같은 세무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업용을 쓰신 건지 아니면 개인용을 쓰신 건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뭔가 교육비라든지 여행비, 병원비 이렇게 누가 봐도 분명한 이제 개인용 지출은 그냥 아예 다른 카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사업용 카드로 이걸 쓰셨으면 저희에게 사용 내역을 알려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이제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했어요.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사업용을 쓰다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이 개인적으로 무조건 쓰면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카드를 쓴 내역 중에서 요만큼을 사업용으로 썼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판단한 내용을 저희가 세금 신고하고 장부를 만들 때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드를 쓴 내역 중에서 제가 요만큼만 이제 장부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누가 봐도 사적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이제 장부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지출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사업용 카드인데 뭐 이제 여행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쓰시게 되면은 저희가 장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제 세무서에서 서명 요청이 오기도 해요. 사업용 카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라고 서명 요청이 오기도 하니까 괜히 피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사업용 카드는 개인 지출로 쓰지 마시고 별도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법인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 쉽게 말하면 법인 카드, 법카죠. 법카는 좀 개인 사업자와 조금 다른데 일단은 법인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셔야 되고요. 이 카드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처럼 별도로 홈택스에 다시 등록하실 절차는 필요가 없는데 아까 개인 사업자는 사용한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장부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조금 개념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사용을 했으면 이 사용한 내역을 모두 장부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법인 카드는 사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항목 교육비, 여행비, 병원비 같은 거를 법카로 긁으면 당연히 이제 법인의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법인 카드는 쓴 내용을 어쨌든 무조건 법인의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적 용도로 쓰게 되면은 대표자가 그냥 이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빌려갔다든지 아니면 급여로 받아갔다고 이제 처리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카로 뭔가 100만 원어치 사적으로 썼어요 라고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이 100만 원을 그냥 급여로 받았다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100만 원에 대해서 뭘 내야 되겠어요? 개인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제 생각에는 법인 카드는 업무용하고 사적 사용의 구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일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세무 신고를 하고 장부를 만드는데요. 특히나 부가세 신고할 때 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자동으로 검토를 해줍니다. 검토를 해주면서 이런 걸 점검해줘요. 공휴일, 주말 사용, 의심스러움. 오, 그런 것도 잡아주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냥 이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면은 사적으로 썼다고 판단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근데 주말에 법인카드를 썼으면 무조건 사적으로 쓴 걸까요? 반대로? 아니죠. 저만 해도 그냥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은 대표님들은 사실 이제 주말 평일 구분 없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휴일 주말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준비해두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거요. 저희 사업장 주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사용을 했다. 이런 것도 의심 항목으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출장이나 외근이 있다면 아예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진짜로 뭔가 사업용으로 썼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권 이야기도 해보죠. 상품권을 사실 때 법인카드로 사시는 걸 알고 계셨어요? 종종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살 때 법인카드로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상품권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써도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저희 법인도 상품권을 종종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품권을 구매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요. 이제 보통 이제 직원분들 연말 회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나눠줄 때도 있고 거래처한 때 이제 성의 표시로 나눠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품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추적이 불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 차원에서 이러한 금액,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고 백업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 사용일 같은 형식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업무랑 관련이 있으면 괜찮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요즘 너무 복잡한 사회죠.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백화점, 마트, 쿠팡 이런 데서 법인카드를 쓰면 무조건 사적 경비일까요? 참 애매하죠. 근데 괜히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저렇게 애매하다는 표현을 드려볼게요. 애매한 사용처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로 사용을 했는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잘 구비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꿀팁도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법인카드가 무제한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개인카드로 지출을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인데요. 이럴 때는 보통 직원분들이 개인카드로 지출하고 관련 영수증을 지출하고 정산받는 방식을 취하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임직원 명의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당연한 거죠.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이제 영수증, 사용자, 용도, 일자를 기입한 지출 결의서 등을 이제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개인용 카드잖아요. 개인용 카드를 그냥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연말정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법인으로 비용 처리한 거를 중복해서 가입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세무서에서 중복으로 연말정산을 넣으셨네요 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중복해서 반영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카드 영수증을 그럼 다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개인 사업용 카드 그리고 법인카드는 다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홈택스에서 등록된 사업용 카드는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이 자동으로 전부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영수증을 보내주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해외에서 결제한 내용은 이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결제한 내용은 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은 이제 외화로 결제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자동으로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결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제가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제 카드, 결제 일자, 뭐 사용처, 금액은 자동으로 저희가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 뭔가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은 그냥 이제 쿠팡 200만 원 이런 정도로만 내용이 뜨거든요. 이 200만 원이 어떤 걸 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세한 구매 내역, 영수증 같은 게 있잖아요. 주문 내역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부가세 신고할 때 금액이 큰 이런 쿠팡 결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 결제 내역을 달라고 해요. 이런 목적이니까 그런 거는 따로 저희한테 주셔야지 부가세 환급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업용 카드, 이제 개인 사업자부터 이제 법인카드까지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 설명드린 개념 정도만 가지시고 사업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여러 사항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